여러분 영어 회화 공부하다 보면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짧은 문장은 분명히 만들 수 있는데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면 입이 조금 막히는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머릿속에 생각한 이 문장을 내가 영어로 말하고 싶은데 분명히 단어는 다 아는데도 조금씩 말이 막히거나 아니면 내가 틀리게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틀리게 말했던 것 같거나 그런 경험 분명히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났어. I met my friend yesterday.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보가 조금만 더 붙으면 입이 막혀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문장. 나는 어제 제임스와 친구를 학교에서 만났다. 머릿속에 분명 단어는 다 있는데 어떤 순서로 말해야 할지 몰라서 말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저는 영어 회화 학원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비슷한 문제를 겪는 학생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단어도 다 알고 문법도 심지어 어려운 문법까지 다 아는데 쉬운 문장조차 길게 그리고 구조적으로 맞게 말하는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사로서 저는 단순히 문장을 외우게 하기보다는 문장의 기본 뼈대를 갖추고 그거를 확장하는 훈련을 통해서 학생들이 영어식 사고로 말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어와 동사의 어순이에요. 한국어랑 조금 다르게 어순을 잘 지키고 주어를 무조건 잘 말해줘야지,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줘야지 영어로 말을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틀리지 않고 잘 말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간단히 복습해보자면 나는 친구를 만났다, 친구를 나는 만났다, 만났다 나는 친구를. 한국어에서는 내용과 맥락을 중심으로 청자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말하든 순서가 어떻게 되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영어는 이 세 문장이 다 I met a friend 라고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딱딱하게 고정된 구조를 가진 틀에 박힌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주어와 동사라는 고정된 구조를 가진 언어인 거죠. 이러한 영어식 사고로 주어, 동사, 목적어로 간단한 문장을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된 후에 시간, 장소, 함께한 사람, 뭐 어떻게 동작의 방법 같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추가해서 긴 문장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긴 문장을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좀 쉬웠던 문법부터 어려웠던 문법까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문법을 배운 건데 우리가 이런 문법을 배울 때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문법들을 사용해서 긴 문장을 말하는 법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되게 망설이게 되고 순서를 잘 모르니까 말을 잘 못하고 틀리게 말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과 맥락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나는 어제 제임스와 학교에서 만났다 라고 하든 나는 제임스와 학교에서 친구를 만났다 어제 라고 하든 어느 정도 해석이 되고 받아들여집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영어는 먼저 주어, 동사, 목적어를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런 간단한 부가 정보, 조금 어렵지 않은 문법을 활용한 부가 정보들을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I met a friend with James at school yesterday. 말씀드렸듯이 영어는 순서가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 간단한 부가 정보를 붙이는데도 순서가 조금 있긴 해요.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이랑 누구랑 하는지 그리고 장소와 시간 뭐 이 정도 순서가 있고 더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순서도 다양한데요. 근데 사실 이 정도는 틀려도 괜찮아요. 뒤에만 붙이면은 어지간하면 거의 다 해석이 됩니다. 다만 이 친구들이 한국어에서 한 것처럼 이 중간에 오지만 않으면 됩니다. 영어를 오래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영어 기본 부가 정보의 순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틀려도 괜찮다고 말씀드린 거지만 이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예문으로 보자면 I studied English with my friend at the park on Friday. 이런 느낌으로 순서가 좀 정해져 있지만 뭐 이건 좀 뒤섞여도 괜찮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어려운 문법이 쓰이지 않은 저희가 공부한 수준의 이런 간단한 문장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문장인지 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실제로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말한 다음에 그 뒤에 부가 정보를 말하는 방식으로 좀 연습해 볼 수도 있겠고요. 실제로 실전 회화에 적용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학교에서 뭐 현재 분사,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실제 대화에서 씁니다. 쓰긴 쓰는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장을 많이 만들진 않아요. 물론 아는데 간단하게 말하려고 안 만드는 거랑 몰라서 그냥 못 쓰는 건 좀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꼭 공부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 정도 기초 수준의 주어, 동사, 목적어를 지키고 뒤에 기본 부가 정보를 넣는 것만으로도 일상 회화나 뭐 여행 회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초를 먼저 좀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을 만들려고 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까 우리 같이 연습 문장을 조금 만들어 봐야겠죠? 나는 지난주에 민지와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한국어와 영어의 어수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중간에 끼어있는 부가 정보들이 영어에서는 뒤로 가야 됩니다. 자, 먼저 뭐부터 나와야 되죠? I가 먼저 나와야 되죠. 나는. 그 다음에 동사죠. 주어, 동사. I read. read가 아니라 read는 읽다니까 과거형 read. 발음이 조금 다르죠? I read. 뭘 읽었죠?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라고 했어요. I read an English book. 영어책. I read an English book.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끝났으니까 부가적인 정보들이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누구랑 읽었죠? With Minji at the library last week. 어렵지 않죠? 내가 생각한 문장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먼저 말해준 다음에 부가 정보들은 순서가 있지만 신경 쓰지 않고 쫙 말해주면은 꽤나 그럴듯한, 일상에서 좀 많이 쓰는 듯한 그런 문장이 완성이 돼요. 같이 해볼까요? I read an English book with Minji at the library last week.
자, 한 문장 더. 우리는 어제 저녁에 친구들과 카페에서 숙제를 했다. 자, 뭐부터 나와야 되죠? 우리니까 we부터 나오는 거예요. we.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이렇게 말을 할 때, 한국어로 말할 때 저희가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죠? 어제 저녁에 친구들이랑 숙제했지. 이 주어를 문맥에 따라서 알아서 파악하도록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어제 저녁에 친구들 숙제했다고 생각했으니까 yesterday 먼저 말해야겠다. yesterday. 여기까지 괜찮아요. 어제 저녁에 last evening 친구들과 with friends 먼저 나오면 되겠네. 이렇게 한국어 순서를 그대로 말하게 돼요. 주어를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게 아니라 주어를 항상 먼저 없더라도 내가 생각한 문장 안에 없더라도 먼저 말해주는 거죠. we 먼저 말하는 거죠. 우리는 뭐부터 나와야 되죠? 어제 저녁에 먼저 나와야 되나요? 아니고요. we did homework. 숙제했다. we did homework.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주어 동사, did가 동사였죠? 그리고 homework가 목적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고 뒤에 부가적인 친구들이 붙어주면 되는 거예요. We did homework with friends at the cafe last night. We did homework with friends at the cafe last night.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같이 몇 번 읽어볼까요? We did homework with friends at the cafe last night. 한 번 더. We did homework with friends at the cafe last night. 사실 저도 영어를 처음 시작할 때는 간단한 문장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대학생 때 배낭여행을 하는데 어떤 외국인 친구한테 어디서 왔냐?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보니까 영국에서 왔대요. 영국 어디에서 사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거를 문장을 못 만들겠더라고요. 지금은 뭐 할 수 있죠. Where do you live in England? 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건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건지 전혀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영어를 제대로 공부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대학교 전공 수업이나 이런 것보다 영어 회화, 외국인 친구들 만나는 거 이런 거에 더 집중해서 시간을 보낸 것 같고 결국에는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걸 업으로 삼고 학원까지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말이 꼬이고 눈치를 보고 이렇게 공부하고 연습해서 내가 좀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자신감을 잃기를 좀 반복했지만 그래도 스스로 독학을 해서 원어민 정도 수준의 궤도에 좀 오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었고 그러한 시행착오를 여러분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귀한 시간 내서 제 영상을 보러 와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모든 걸 꼭 다 전달드리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 정말 유명한 영어 회화 강사가 되고 싶어요. 지금 막 시작한 채널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강의를 촬영하는 것도 거의 처음이고 구독자도 없고 조회수도 적지만 언젠가 꼭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뛰어난 영어 회화 강사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꼭 최고의 강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테니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앞으로 영어 회화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들 중 한 명의 극초기 구독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겁니다. 농담이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영어 회화 문장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